자, 오늘의 포커스 여러분들께서 원치 않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를 살려야 한다 하고 물음표를 달아왔습니다. 일단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논란이 발생한 날은 12월 29일 작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습된 이후에 어떤 주점에서 현근택 변호사가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을 먹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과 비난이 여기저기서 있는 것 같아서 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 분들이 당대표가 누워있는데 술 먹고 부적절한 발언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비판은 사실관계와 다소 어긋난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바로 잡고 가도록 하고요. 아무튼 지난달 29일, 지난해 12월 29일에 성남 어떤 주점에서 벌어진 일이고 송년회이다 보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뒤엉켜 있었을 거고요. 다만 현근택 변호사가 동석한 사람은 성남 중원구의 경쟁 후보인 이석주 예비 후보였고 그 옆에는 수행비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부적절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것을 JTBC가 어제 보도했고 피해자라는 수행비서께서 기자 앞에서 물론 뽀얗게 블러 처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당연히 블러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 수행비서께서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수행비서 50대 여성 A씨에게 현근택 변호사는 당시에 너희 부부냐라고 물었다는 거고, 이에 이 여성 수행비서 A씨가 변호사님 누가 누구랑 부부입니까? 라고 반문하자 현 변호사가 석주하고 너하고 부부냐, 너희 감기도 같이 걸렸잖아 라고 언급을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A씨가 말이 지나친 거 아니냐 라고 제지를 했으나 현 변호사가 니네 같이 사냐라고 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수행비서 A씨의 주장이고요. 현근택 변호사의 해명을 보면 이석주 예비 후보로부터 이런 일이 어제 있었으니까 사과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연락을 현근택 변호사가 받은 거고, 그래서 앞불사 사과하려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시도를 했으나 전화를 수행비서가 받지 않았고 문자로 사과 의사를 전달한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해를 넘겼고 1월 7일 현근택 변호사는 출판 기념회까지 성황리에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JTBC가 바로 어제 보도를 단독으로 한 것이죠. 현 변호사는 그래서 어제 성명을 냈습니다. 저는 A씨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몇 번이 됐든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겠다는 마음뿐이다. 기회가 된다면 직접 뵙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다라고 밝혔고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식 사과문을 올린 경위도 아까 말씀드린 그 이석주 후보가 사과문을 올리면 이 수행비서를 설득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석주 후보를 만나서 사과문에 대해 상의를 하고 함께 올린 것이고, 사실 그대로 보자면 술을 마신 상태라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석주 후보가 그런 표현을 사과문에서 적절한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대로 그 의견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건 현근택 변호사의 해명입니다. 다만 현 변호사도 기억이 나질 않으니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에게 탐문을 해봤고 확인을 해봤는데 이석주 후보가 그때 같이 잤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했고, 다른 분들은 부부냐, 같이 사냐 이런 말조차 들은 적이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건 제가 보도에 나온 거를 사실관계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건데 여기에서 변하지 않는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말에 송년회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 이건 이미 세상에 드러난 것이죠.
이석주 예비후보와 상의해서 피해자에게 사과도 했고 사과문도 현근택 변호사께서 올렸다는 점, 이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 변호사 본인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것, 당시 자리를 함께 했던 분들에게 확인을 해봐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현 변호사의 주장, 이것을 확인하게 된 경위는 자신이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역시 해명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로 보여집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는 있어도 자신에 의해 불거진 일이므로 사과하고 싶다라는 의미의 사과를 했다는 점, 이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사실관계를 드라이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정치인의 사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어제 2명의 정치인이 사과를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민주당 44% 전과자 발언에 대한 사과, 현근택 변호사의 사과문. 전자, 즉 이낙연 전 대표의 사과는 사실 사과라기보다는 정정에 가까웠습니다. 44%가 아니라 41%로 수치를 낮추는 정정이 앞서서 사과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과로 분노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여서 적절치 못한 사과였다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이라는 공당 전체를 전과자 집단으로 싸잡아 비판한 것이어서 민주당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불쾌하게 받아들이셨을 거고요. 그래서 대상은 다수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민주당원들 전체 다 포함해서 다수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후자인 현근택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인지한 후 계속적으로 사과 의사를 밝혀왔고요. 사과 시도를 해봤으나 해를 넘겨서 이 내용이 언론사에 보도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사과문도 올립니다만 발언에 대해서는 실제 그 발언이 있었는지 본인이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고요. 몇 번이고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고 상처가 봉합된다면 대상은 수행비서가 딱 한 사람이니까 잘 매듭 지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구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인의 사과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 대중들에게 사과는 곧 인정한다로 읽혀집니다. 때론 무늬만 사과를 하더라도 그게 정작 무늬만 사과로 비춰진다고 하더라도 사과를 하는 순간 저 사람은 잘못을 인정했다라고 일반 대중들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낙연 전 대표의 사과를 자신이 언론으로부터 역풍을 맞고 난 뒤에 꼬랑지를 내리고 간다고 인식을 하셨던 것처럼 현근택 변호사의 사과도 마찬가지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마치 현 변호사가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한 것처럼 비춰지기 마련입니다. 설령 페이스북에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가 나는 조금은 다르다고 단서를 달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대중들은 어떻게 받아들인다? 곧 현근택 변호사는 인정했다 라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성남 중원에서 윤영찬 의원이 만약에 낙천된다면 현근택 변호사는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고 지난 몇 년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인지도를 쌓은 인물이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논란이나 의혹을 최전선에서 방어했던 찐명으로 이른바 분류됐던 상황에서 이런 논란은 언론들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어떤 휘발성은 인지도에 비례하기 마련입니다. 즉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잘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그 휘발성은 더 큰 법이죠. 농담조로 던졌든 실제 그런 발언을 했든 아니든 간에 현근택 변호사의 해명글에서 설령 기억이 나지 않지만
주변에 탐문을 해보더라도 그런 발언이 나온 적은 없다고 하지만 사과한다. 당장 잘못한 게 없으면 왜 사과를 하냐? 이런 식의 조롱들이 이미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하지? 라는 비판들이 벌써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친명의 좌장으로 분류된 어떤 분의 문자 메시지가 이 상황에서 공개됐다는 것은 이 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 간의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징계 논의, 이 문자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들로 또 일반 대중들은 어떤 추측들을 할 것이며 언론들은 어떤 기사를 쏟아낼 것이며 어떤 확대 해석을 할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컷오프를 제안했고 이재명 대표는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추측들을 할 수 있겠는가? 이미 많은 커뮤니티와 많은 포털 사이트의 댓글을 보더라도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첫 번째, 이재명 대표는 현근택 변호사의 중징계를 원치 않는다. 둘째, 이재명 대표는 현근택 변호사의 경선 참여 기회 부여, 나아가 공천을 바랄지 모른다. 셋째, 이재명 대표는 성추행성 발언에 대해서 큰 공감이 없다. 넷째, 민주당은 역시 성 관련 이슈에 대해서 공감도와 감수성이 부족하다. 다섯 번째, 민주당 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글들은 제 의견이 아니라 많은 커뮤니티와 많은 댓글들에서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설령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거는 집토끼의 싸움이 아니라 중도, 무당층 싸움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이런 비판들을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 대목을 짚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에 이르기까지 현재 각종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 5가지의 대목을 언론들은 이미 다 확대 해석해서 보도를 하고 있고, 커뮤니티를 두루두루 봐도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는 상당히 격앙된 반응이고요. 꼭 여초 사이트라고 부르는 곳이 아니어도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곳마저도 커뮤니티에서도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반응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이슈가 연일 대서특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오늘 퇴원을 합니다. 이재명이라는 한 정치인이 피습을 당하고 죽을 뻔했는데요. 지금 댓글창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제가 받아서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재명이라는 한 정치인이 피습을 당했고 죽을 뻔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고난과 역경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어떤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가져간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정치인이 이런 엄청난 사건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위복은커녕 피습 다음 날부터 헬기 특혜 논란, 전원 논란이 연일 언론을 뒤덮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퇴원을 했는데 오늘부터 마주해야 될 핵심 당무는 무엇이냐? 현근택 변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과거의 어떤 정치인들은 이 정도의 사건을 당하고 나서도 자신에게 발생된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기도 했고, 특히 이런 피습 사건의 경우에는 건강을 회복하고 정치 일선에 복귀하는 과정에는 엄청난 어드밴티지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개된 문자 몇 컷만으로도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공천 문제는 당내 핵심 과제가 이미 되어버렸고,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엔 오늘 이 시각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가 피습 사건으로 하여금 어떤 동정표를 얻겠습니까? 현근택 변호사 관련된 논란 때문에 또 정성호 의원의 문자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온갖 부담을 다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좀 제가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이 논란의 핵심은 정성호 의원은 아무런 당직이 없다는 겁니다. 공천을 결정할 공적 라인도 아닙니다. 당대표야 엄연히 공천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권한을 봐준다고 하더라도 실제 윤리감찰을 지시하기 이전부터 정성호 의원과 이런 문자를 나눴다는 게 세상에 공개된 것이라면, 이 문자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처분은 더 쉬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자가 공개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모든 부담을 다 떠안게 됐습니다. 피습 사건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고요. 고난과 역경을 겪은 정치인의 이미지를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댓글창엔 현근택 변호사에 대해서 살려야 한다, 공천을 해줘야 된다, 그대로 넘어가야 된다, 성추행성 발언도 아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의 의견을 저는 깊이 존중하고 또한 일부 공감합니다만, 다시 언급하지만 선거라는 것은 결코 집토끼를 확보하는 싸움이 아니다. 설령 현근택 변호사의 공천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성남 중원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어 왔으니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 이슈 하나로 전국 단위의 선거를 망칠 수도 있다는 의혹을 누군가 제기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답변을 하겠는가? 이 대목은 냉정하게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의견을 밝혔을 뿐이고 꼭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겁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은, 국민의힘의 어떤 인사는, 국민의힘의 어떤 비위 행위는 단순히 꽃으로만 때린다더니 민주당은 왜 아무 문제도 아닌 것 가지고 언론이 이리 호들갑이냐, 선택적인 반응을 하느냐라고 되물으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그 의문에 대해서 달리 하나의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이 의혹이, 성추행성 발언 논란이 다른 진영에서 제기된 의혹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예비 후보의 어떤 수행비서가 겪은 일을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는 오히려 비판을 피하기가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냉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예고를 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파주 도의원과 함께 이 내용도 함께 만나볼 텐데요. 아무래도 민주당원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의견도 있으실 것 같고 아마 의견을 밝히시기에 좀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하나 이따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도 제가 폭넓게 수용하고 어떤 의견인지도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곳저곳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사실 어제 제가 이 논란을 제대로 한번 파악하고자 주변에 있는 많은 당적이 없는 무당층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한번 이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 위주로 많이 물어봤는데 왜 굳이 쓸데없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키냐라는 반응이 제일 많았고요. 이건 뭐 제 반응이 아니고 그분들의 반응이 그랬고, 뭐 술이 문제다, 뭐 발언이 문제다, 그 자리에 너무 오래 있었던 거 아니냐, 어쨌든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사실 아니냐, 뭐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는데 그리 우호적인 반응은 없었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취재 결과이기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주로 이런 논란이 터졌을 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지켜보시면 대부분 컷오프라는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대목은 어찌됐든
이재명 당대표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정성호 의원 책임져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일부 썩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판단은 필요하니까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탐문을 해본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불편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께서도 개인적으로 뭐랄까 같은 의견만 가진 분들보다 이 사안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께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사안을 판단하는데 좋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영님, 현근택 변호사가 사과했고 반성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논란은 정성호 의원의 문자가 공개되고 나서 뭔가 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목을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앞에서 처음부터 했던 얘기를 다 곱씹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